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토부가 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죠.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경기 이천 약 29만 원, 그래서 수도권 61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오늘 우리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부분 있죠. 바로 공공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신혼특공이 너무 많다고 일반 분양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공공분양에서도 일반 분양을 늘리고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부리TV는 이러한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살펴보고 이거 어디에 적용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일반 분양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밝힌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석은요, 이따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공개가 되니까요, 이따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정부가 오늘 이사 대책이죠. 수도권 61만 호 공급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분양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는 공공분양 방식 있죠. 특공 있고 뭐 이제 저축 총액 가지고 하는 그런 일반 분양,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좀 바뀐다는 거예요. 먼저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면서 특공 비율이 더 늘어서 오히려 일반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그냥 통장을 갖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닌 그런 분들께서 아니 가뜩이나 물량도 적은데 청약의 기회가 없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전용 8호 이하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공공분양은 전용 8호 이하, 9억 원 이하 에서만 지금 특공이 있습니다. 기간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특공을 다 하면은 사실상 공공분양 전용 8호 이하에서는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혼부부나 다자녀, 노부모 이런 특공 자격이 안 되면 일반 공급 비율이 15%밖에 안 돼서 아무래도 좀 물량이 많이 적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8호 이하에서도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15에서 50% 공급을 늘리니까 특공을 줄이고 일반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용 8호 이하에서 이 공공분양은 100% 가점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점제, 사실은 뭐 가점제란 표현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민영이 뭐 부양가족이나 뭐 무슨 뭐 이제 무주택 기간 뭐 이런 걸 다 합친 그런 가점으로 했다면, 공공분양은 이제 청약 저축 총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월 이제 뭐 10만 원씩 넣으면 그 10만 원씩만 최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청약 저축 총액이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공공분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천같이 인기 지역의 그런 공공분양은 20년 넘게 부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당첨자가 가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전용 8호 이하에서도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제 비율을 30%나 도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민간 분양도 예를 들어서 추첨제 전용 8호 초과해서 이제 반반씩 가점제 50, 추첨제 50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잖아요. 왜냐면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공공분양도 3년 무주택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공공분양이 최소한의 조건이 되면 내가 청약통장 그렇게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붙지 않았더라도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도 추첨제로 뽑는데 생애 최초랑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생애 최초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섯 개의 조건을 다 채워야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생애 최초로 이제 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뭐 결혼 중이거나 이제 결혼 중이어야 하고, 뭐 5개년도 뭐 소득
그 기록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복잡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의 추첨제는요, 그냥 내가 공공분양 그 조건만 얼추 맞으면 우선은 이제 통장 저축 총액이 좀 낮더라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분양 조건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공공분양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15년 넘게 오히려 그 청약 저축,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생각해서 통장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첨제가 도입돼서 일반 공급이 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국토부 설명은 일반 공급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기존 방식, 그러니까 청약 저축으로 이제 그 당첨자를 가리는 그 방식의 분들도 물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이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소득 자산 요건을 안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공분양은 9억 초과 분양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자체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좀 반값에 거의 시세에 매우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9억 초과 공공분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도심을 개발해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9억 초과의 물량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이더라도 9억이 넘는다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전용 60 이내만 소득 요건을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받죠. 그래서 60 초과에 굉장히 그런 좀 중대형 공공분양은 소득 자산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60 초과가 많지는 않았죠. 근데 앞으로 정부가 9억 초과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그럼 이거 어디에 적용되냐? 올해 우선 7월부터 우리 사전 청약 시작하죠. 3기 신도시. 여기에 적용되냐?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부가 밝힌 이 공공분양 개편은요, 이번에 정부가 밝힌 수도권 61만 호 공급 그 물량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밝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민간 분양, 둔촌주공, 이런 거는 어차피 둔촌주공과 민간 분양이니까 이 방식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3기 신도시나 뭐 용산 정비창 이런 것들 기존에 밝힌 그런 공공분양은 지금 이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밝히는 건요, 3기 신도시 정부가 밝히는 건 앞으로 정부가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한해서 61만 호가 나올 텐데, 이 61만 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번에 밝힌 그런 공공분양을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추첨제도 도입하고, 만약에 분양가가 9억 초과라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그리고 공공분양에서도 일반 공급 비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밝힌 공공분양 제도 개편의 핵심은 뭐죠?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로 정말 수도권 내 61만 호 공급이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1만 호 공급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뭐 추첨제도 적용하고 소득 요건도 안 보고 일반 분양이 이제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정부가 밝힌 이 61만 호 정말 실효성 있는 건지, 서울 어느 유망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 정비 물량 나올 수 있는 건지,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 하며 어느 역세권에서 공공 분양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경 손동우 부동산 전문 기자가 집중 분석을 할 거니까요. 이따 오후 5시 반에 올라오는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